그런 말은 안 돼.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세포가 분열할 때 염색체의 이동과 흐름에 대해서 했어요. 교과서 122페이지를 일단 펴놓고. 자, 세포 분열을 할 때 체세포 분열을 우리가 배웠는데, 체세포라는 것은 우리 몸을 이루는 세포예요. 우리 몸을 이루는 대부분의 세포를 체세포라고 하고요. 그 체세포가 분열할 때에는 하나의 세포가 2개가 될 때에는 하나의 세포가 2배로 늘어나고, 먼저 늘어나고, 그 안에 있는 내용물도 2배로 늘어나고, 그리고 나서 세포질 분열하기 전에 핵을 먼저 분열하고, 그리고 나서 세포질을 분열해서 엄마 세포, 모세포와 처음 세포와 완전 동일한 딸 세포 2개의 새로 만들어진, 분열해서 만들어진 세포가 생겨난다. 그러니까 하나가 더 생긴 거죠. 원래는 하나였는데 2개가 된 거니까. 자, 그렇게 이 과정이 일어난다라는 게 체세포 분열이었어요. 그 과정을 간단하게 그려보면 염색체 4개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상동 염색체 2쌍 가지고 해볼게요. 큰 염색체 2개. 상동 하나는 아빠, 하나는 엄마한테 받았고, 작은 염색체 2개. 하나는 아빠, 하나는 엄마한테 받았어요. 1번 염색체, 2번 염색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자, 얘네들이 먼저 복제되기 위해서 염색 사의 형태로 풀어지죠. 풀어지고, 그리고 나서 복제해요. 2가닥으로 2배로 늘려요. 그 다음에 복제를 했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응축해야 돼. 응축해야 이동하기 편리하다라고 했죠. 저렇게 응축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1가닥짜리 염색 분체로 이루어졌던 염색체가 2개의 염색 분체로 이루어진 염색체로 2배로 복제됐어요. 자, 단계를 써보면 염색사로 풀어지는 시기, 그리고 복제하는 시기까지가 간기, 그리고 응축하는 시기가 전기, 그리고 일렬로 나란히 줄을 서는 시기가 중기예요. 필기보다 설명이 중요하지. 그리고 얘네들이 방추사라는 실 같은 구조가 나와서 염색체의 중심에 있는 동원체라는 부위에 결합을 하고, 멱살 잡고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동원체에 붙어서 방추사가 양쪽으로 끌고 가면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염색 후기에 염색체를 이루던, 하나의 염색체를 이루던 2가닥의 염색 분체가 분리되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양쪽으로 끌려가는 거죠. 아이고, 양쪽으로 끌려갑니다. 자, 그리고 나면 어떻게? 처음과 똑같이 큰 거 2개, 작은 거 2개 가지는, 큰 거 2개, 작은 거 가지는 맨 처음 세포와 동일한 핵을 가지는, 큰 거 2개, 작은 거 2개 가지는 딸 세포가 만들어지죠. 처음과 동일한 상동, 상동, 얘도 상동, 상동. 그래서 이때 핵상 변화 없고 염색체 개수 변화 없다라고 했어요. 자, 봐봐. 여기 염색체 상동으로 존재하지, 2n. 그다음 염색체 개수 몇 개? 4개.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넷, 염색체 개수 4개. 여전히 어때? 얘네들 상동이야. 얘네들 상동이야. 상동이에요, 2n. 요렇게 염색체 개수 변화 없고, 다만 중간에 뭐가 2배가 되니까 염색 분체가 2배가 돼서 DNA 양만 2배로 늘어난다라는 거 우리가 했었죠. 자, 이게 체세포 분열이에요. 원래 엄마 세포와 똑같은 세포가 2개 되는 거. 이렇게 세포 분열을 하면서 수정란 하나에서 세포 분열 2개가 되고 4개가 되고 쭉쭉쭉 늘어나면서 아기가 되고, 아기가 누워있어요. 그리고 이게 또 세포 분열하면서, 체세포 분열하면서 쭉쭉쭉 늘어나서 똑같은 세포 엄청 많아지면서 어른이 되죠. 몸집이 커지는 어른이 되죠.
이게 체세포 분열의 과정인데 체세포 분열 일어날 땐 이런 방식으로 일어나는데 그래서 사람의 세포에는 EN은 46을 가지는 수정란에서부터 시작한 EN은 46을 가지는 체세포가 우리 몸에 어디에도 다 존재합니다. 다시 EN은 46을 가지는 수정란에서부터 세포 분열을 엄청나게 많이 해서 50쪽에 60쪽에 70쪽에로 이루어진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의 모든 세포가 다 EN은 46의 염색체를 가지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수정란이 만들어질 때 아빠 사람이에요. EN으로 46개의 염색체를 가지는 세포를 가지고 있고 엄마 또 사람이니까 EN은 46으로 염색체를 가지고 있다가 이 둘이 아빠한테 정자가 만들어지고 엄마한테서 난자가 만들어져서 이 둘이 결합을 해서 수정란이 되는 건데 이때 사람이라면 46개의 염색체를 가져야 되는데 엄마 아빠 46개의 정자와 난자가 만나면 내가 태어날 때 수정란에는 염색체가 몇 개 있겠어? 92개 있겠죠? 92개 있는 건 사람이 아니야. 사람은 염색체 몇 개 있어야 돼? 46개. 그러니까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뭐냐 하면 아빠한테 46개 중에서 하나만 받아. 한 세트만. 그다음 엄마한테도 46개 중에서 절반만 받아. 23개만. 그렇게 해서 엄마 아빠한테 각각 절반씩 23개씩 받아서 내가 46개의 염색체를 가지는 사람이 정상적으로 된 거예요. 이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건 사람이 되지 않아 아기가 될 수 없어요. 즉 아빠의 정자에도 엄마의 정자에도 유일하게 엄마 아빠의 몸에 유일하게 46개의 염색체가 아닌 절반만큼의 염색체를 가지는 세포가 있다. 그 세포가 바로 뭐냐면 정자와 난자 같은 이 세포를 생식세포라고 해요. 생식세포. 자, 엄마 아빠의 체세포에는 46개의 염색체가 있지만 엄마 아빠의 생식세포에는 23개의 염색체가 있다. 그래서 그걸 내가 모두 받아서 나의 체세포에는 수정란 체세포예요. 체세포에는 46개의 염색체가 들어있게 된 것이다. 그래서 내가 정상적인 사람이 된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엄마 아빠가 염색체를 46개를 가지는데 엄마 아빠의 체세포에 빨간색부터 보라색까지 엄마 아빠도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염색체를 물려받았을 거 아니야, 그지? 빨간색부터 보라색까지 빨주노초 파남보 7자루를 2세트씩 가져. 체세포에. 이건 아빠 거. 그다음 엄마도 마찬가지로 빨주노초 파남보 염색체를 색연필을 세트로 2세트씩 가져요. 그렇게 해서 EN으로 2개씩 다 2개씩 가지는 거야. 상동으로 46개의 염색체를 가진다는 거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엄마도 아빠도 다 모두 빨간색, 파란색, 보라색 다 2자루씩 가지는 상동인 상태로 염색체를 46개씩 가진다는 거예요. 물론 빨주노초 파남보 하면 14개야. 그런데 사람으로 빗대면 자, 그 중에서 아빠가 나한테 빨주노초 파남보 2세트 가진 것 중에서 한 세트를 나한테 줬어. 정자로. 정자에는 그래서 빨주노초 파남보 한 세트가 들어있어요. 그 다음 엄마가 가지는 또 빨주노초 파남보 2세트 중에서 한 세트를 나한테 준 거야. 그래서 난자가 만들어져요. 빨주노초 파남보 한 세트 들어있어요. 그 한 세트가 23개씩 있다는 거지. 한 세트가 23개라는 말이 아니라 한 세트 안에 23개의 염색체가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둘이 만나서 나는 빨주노초 파남보 하나는 아빠한테, 빨주노초 파남보 하나는
엄마한테 받아서 46개를 가지는 그러한 체세포가 된 거예요. 수정란. 그러니까 체세포가 생식세포가 될 때 이 화살표가 일어날 때 얘는 체세포가 생식세포가 된다라는 말은 그냥 체세포 분열하듯이 똑같은 세포가 2개 생겨나면 그건 정상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때야 돼? 정자나 난자에는 2세트 중에서 한 세트만 가야 돼. 한 세트만. 2세트 중에서 한 세트만 가야 돼요. 한 세트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똑같은 세포가 만들어지면 안 됩니다.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요. 하나의 세포가 있으면 얘는 46인 세포가 있으면 체세포에서 생식세포로 분열할 때에는요. 절반 사이즈만큼 가지는 세포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하나를 반으로 댕강 자른 그런 크기, 절반짜리. 그래서 이 안에 들어있는 염색체가 원래는 EN은 46인 세포가 체세포 분열을 하면 EN은 46으로 변함이 없는데 생식세포 분열을 할 때에는 N은 23으로 절반만큼 일어나요. 절반만큼으로 줄어들어요. 이 일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면 되게 심플한데 사실은 이렇게 일어나지 않고 우리가 체세포 분열할 때 어떻게 된다 했어? 2배로 늘어난다 했지. 2배로 늘어난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내용물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절반으로 자른다 했죠. 이 체세포가 생식세포로 되는 절반으로 줄어드는 과정에도 뭘 하냐면 2배로 늘리는 일을 해요. 2배로 늘려. 그러면 얘가 분열을 하면 어떻게 된다 했어? 한 번 분열하면 처음과 똑같은 세포가 2개가 된다 했잖아. 요렇게. 그죠? 그러면 어때? 내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았네. 절반짜리가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얘를 한 번 더 분열해요. 한 번 더. 하나짜리를 아이고. 자, 하나짜리를 절반으로 쪼개. 그리고 또 하나짜리를 또 쪼개. 이렇게 해서 절반으로 나뉘어진 세포가 사실은 4개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염색체의 개수가 최종적으로 N은 23이 되는데 하나의 체세포가 그냥 반으로 잘라지면 N은 23 되는데 N 반으로 잘라지고 나서 한 번 더 잘라진다는 거야. 이때 반으로 잘라지기 전에 먼저 2배로 복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자른 다음에 한 번 더 잘라요. 자, 어찌됐건 원래 세포보다 절반짜리가 만들어지니까 숫자가 감소하네. 숫자가 감소하는 분열이라고 해서 감수분열이라고 해요. 즉 정리하면 생식세포 만드는 과정은 수가 줄어드는 감소하는 분열해서 감수분열이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가 개요. 자, 그러면 생식세포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볼게요. 자, 먼저 얘는 염색사부터 시작할게. 염색체가 풀어졌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4개의 염색체가 있어요. EN은 4. 얘가 뭐 하냐면 복제하죠. DNA 복제 2가닥이 됐어요. 2배로 불렸어요. 여전히 EN은 4이지만 뭐가 달라졌어? 염색 분체가 4가닥에서 8가닥으로 2배가 됐죠. DNA 양이 늘었어요. 자, 이때 그 다음에 응축해야 되지. 응축하면
이렇게 응축을 하죠. 자, 그리고 나서 응축한 게 뭐야? 원래는 전기야, 전기. 전기에 여전히 2n 쌍둥이고 염색체 개수 4개, 염색 분체 가닥 8개, 2배로 늘어난 상태죠. 자, 이때 체세포 분열이라면 어떻게 돼? 이 염색체에 하나, 둘, 셋, 넷이 일렬로 줄을 서서 중기에 줄을 서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요, 감수 분열이잖아, 생식세포 분열이잖아.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얘네들이 일렬로 줄을 서지 않고 쌍둥이인 애들끼리, 쌍인 애들끼리, 짝꿍끼리 나란히 들러붙어. 짝 붙어요. 딱 붙어. 팔짱 껴. 이렇게 붙어요. 이게 바로 중기예요, 중기. 이 일이 일어나고 이때 마찬가지로 방추사가 양쪽으로 끌고 갑니다. 끌고 가면, 자, 체세포 분열에서는 방추사가 뭘 끌고 갔냐면 염색 분체를 분리시켜서 하나의 염색 분체를 두 가닥이 나뉘어지도록, 하나의 염색체를 이루던 두 가닥의 염색 분체가 나뉘어지도록 분리했었는데, 여기서는 상동 염색체, 붙어있던 상동 염색체가 떨어지도록 하는 일이 후기에 일어나요. 후기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상동 염색체가 분리됩니다. 상동 염색체가 분리돼요. 그리고 나서 세포 분열이, 핵 분열이 완성이 되면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얘가 또 풀어지겠죠? 풀어져요. 염색 사회 형태로 풀어짐, 말기. 자, 이때 문제가 생겼어. 자, 보자. 처음에 염색체 쌍둥으로 존재하는 거 4개씩 있었는데 말기에 봤더니 얘랑 쌍둥이네 누구야? 얘가 쌍둥이잖아, 그치? 얘랑 쌍둥이네는 얘가 쌍둥이야. 그러면 얘네들이 어떻게 됐어? 다른 세포로 들어갔죠? 갈라졌어요. 즉 얘네들 더 이상 상동으로 존재하지 않아. 상동으로 존재하지 않을 때 핵상 어떻게 표현해? N. 염색체 개수, 핵 속에 들어있는 염색체 개수 몇 개야? 2개씩. 아, 이렇게 줄어들었네? 아, 줄어들었구나. 알면 됩니다. 자, 이때 염색 분체를 보면 하나의 세포에 들어있는 염색 분체 몇 가닥이냐? 하나, 둘, 셋, 4가닥이에요. 4가닥. 4에서 2배로 늘었다가 유지하다가 절반으로 줄어드네. 아, 감수 분열에서 염색 분체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염색체도 줄어드는구나, 같이 줄어드는구나 알 수 있어요. 이러한 방식의 분열이 감수 분열인데 이게 끝난 게 아니야. 2번 분열한다 했어. 그래서 여기까지가 감수 제1분열이에요. 1분열, 첫 번째 분열한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얘네들을 세로로 배열해 볼게. 큰 거 하나, 작은 거 하나 들어있던 상동이 아닌 상태이던 N은 2이던 염색체가 이제 또 마찬가지로 이번에 풀어져요. 풀어졌다가 이제 응축해요. 응축해서 이제 분열을 시작할 거야. 풀어졌죠. 아까 감수 1분열에서 말기에 풀어졌어요. 풀어졌다가 응축합니다. 응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 얘네들이 일렬로 줄을 서요. 그리고 방추사가 부착해요. 동원체에. 마찬가지로 양쪽으로 끌려갑니다. 양쪽으로 끌려가요. 끌려가서 나뉘어지겠죠. 그리고 나면 만들어진 게 긴 거 하나, 짧은 거 하나, 긴 거 하나, 짧은 거 하나 가지는 딸세포가 만들어지는데 각각 만들어지니까 이렇게 4개의 세포가 만들어지네요. 자, 이때 염색체 개수 세어보면 하나, 둘, 2개네. 상동이 아니야? 상동이 아니죠. 이때부터 이미 상동이 아니었어. N은 2.
염색 분체의 개수, 하나, 둘, 셋, 넷, 네 가닥이었는데 하나, 둘, 두 개짜리로 바뀌죠. 4에서 2로 한 번 더 줄어드네. 즉 4에서 8, 2배 됐다가 절반으로 줄었어요. 그 상태에서 한 번 더 분열해. 해서 한 번 더 줄어요. 그게 감수 2분열입니다. 여기까지가. 자, 염색체가 응축해서 준비, 전기, 감수 2분열 전기. 그 다음 정 가운데 줄을 서요. 중기. 양쪽으로 끌려가요. 후기. 그 다음 완전히 나뉘어졌어요. 말기. 그래서 염색체 개수, 색상, 그리고 DNA 양, 염색 분체 수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흐름을 보면 그래프로 나타내면 감수 분열에는 처음에 존재하던 게 2배로 늘어나요. 그러다가 한 번 분열해서 절반으로 줄어들어. 그럼 한 번 더 분열해서 절반으로 한 번 더 줄어. 처음 숫자에서 2배가 됐다가 절반이 됐다가 처음만큼 됐다가 한 번 더 줄어 절반으로 줄어드는 그게 바로 감수 분열 생식세포가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요 구체적인 시점은 우리 뒤에서 한 번 더 정리하도록 하고요. 핵심은, 기본 개념은 자, 엄마 아빠 체세포에서 엄마 아빠가 생식세포 만들기 위해 절반짜리를 만드느라 감수분열을 하는 거예요. 절반짜리 생식세포 만들기 위해서 감수분열한다. 자, 교과서로 정리해 볼게요. 자, 여기 난자와 정자가 보이죠? 이 정자 안에 얼만큼 들어있어? N은 23만큼 들어있어. 난자 안에도 얼만큼 들어있어? N은 23만큼 들어있어. 이 두 개를 더해서 뭐가 돼? 수정란이 되면 수정란은 2N은 46 사람이죠. 그러니까 정자와 난자는 세포야, 세포. 사람은 아니야. 왜? 2N은 46이 아니니까. 자, 사람의 생식세포는 정자, 난자이다. 정자는 정소에서 난자는 난소에서 만듭니다. 세포 분열을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자, 정자와 난자가 체세포 분열로 만들어지면 어때? 46 더해져서 생긴 자손이 유전물질, 염색체수 모두 2배가 될 것이다. 아마도 92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정자와 난자가 만들어질 때는 엄마 아빠의 체세포에서부터 생식세포를 만들기 위한 방식의 분열, 즉 감수분열로 만들어져야 그 자손이 엄마 아빠와 같은 자손이 태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비교해보면 체세포 분열의 경우에는 EN 상태의 모세포가 복제했어요. 2배가 됐어. 2가닥 응축했어요. 정 가운데 배열했어요. 그리고 나서 양쪽으로 끌려가서 딸세포 만들어졌어요. 이때 항상 어떤 상태냐면 EN인 상태예요. EN은 4인 상태. 분열을 맞춰도 EN은 4인 상태. 다만 뭐가 다를 뿐이야? 염색 분체의 가닥이 1가닥, 2가닥, 3가닥, 4가닥, 4가닥에서 2배가 돼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가닥 됐다가 나뉘어져서 하나, 둘, 셋, 넷, 4가닥 되는 방식으로 2배 됐다 절반으로 되는 방식으로 체세포 분열이 일어나고 생식세포 분열의 경우에는 봅시다. 모세포에서 1가닥, 2가닥, 3가닥, 4가닥이었던 염색 분체의 DNA 양이 복제하니까 어떻게 돼요? 2배가 되죠? 1가닥, 2가닥, 3가닥, 4가닥, 5, 6, 7, 8, 8가닥이 되고요. 8가닥으로 존재하다가 분리되어 들어가서 절반이 되고
한 번 더 분리되어 들어가서 두 가닥이 되는 방식으로 일어납니다. 이때 체세포 분열과의 차이점은 감수 1분열에서 전기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 상동 염색체끼리 결합을 해요. 상동 염색체끼리 팔짱을 끼네. 이 상태를 이가 염색체라고 해요. 이가 염색체. 두 개의 염색체가 붙어있는 상태.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냐면 4개의 염색 분체가 붙어있다 해서 4분 염색체라고도 해요. 4분 염색체. 그 다음 감수 1분열 후기에 뭐가 분리되냐? 상동 염색체가 분리돼요. 원래 체세포 분열에서는 뭐가 분리됐어? 하나의 염색체를 이루던 두 가닥의 염색 분체가 분리됐죠? 염색 분체가 분리됐었는데 감수 1분열에서는 상동 염색체가 분리됩니다. 그리고 체세포 분열에서는 항상 2에는 4였는데 always 항상 2에는 4인 상태였는데 감수 분열에서는 상동 염색체 분리돼서 감수 1분열 마치고 나면 어떻게 돼? 상동이 아닌 n 염색체 개수는 2, 둘로 줄어듭니다. 2에는 4에서 n은 2로 분리되고 나서 상동 염색체 분리되고 나서 감수 1분열에 자, 그 다음 감수 2분열을 바로 해요. 복제하지 않고 바로 시작을 합니다. 해서 양쪽으로 끌려갈 때 이때는 감수 2분열 때에는 염색 분체가 분리되어서 염색 분체 숫자 줄어들고 염색체 개수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만큼이 감수 2분열. 감수 2분열. 이만큼이 감수 1분열. 요거 만들어지는 것까지야. 요거 생식세포 딸세포 만들어지는 것까지. 자, 그래서 정리하면 DNA 복제하는 횟수. 자, 체세포 분열에서 DNA 복제 한 번 하죠. 한 번. 감수 분열에서도 복제는 한 번 해요. 한 번. 자, 세포 분열하는 횟수. 체세포 분열은 어때? 한 번 분열하죠. 분열 양쪽으로 나뉘어지는 시점 한 번. 그런데 감수 분열은 한 번 분열하고 한 번 더 분열해요. 2번 분열해요. 그래서 체세포 분열은 2개의 딸세포가 생기지만 감수 분열, 생식세포 분열은 딸세포가 4개가 생깁니다. 핵상의 변화. 체세포는 늘 항상 always 2에는 4, 2n 상태, 2에는 46인데 감수 분열의 경우에는 생식세포 만들기 위한 생식세포 분열에서는 한번 2n에서 n으로 바뀌죠. 2n에서 n으로. 그리고 또 감수 2분열 할 때는 n에서 n으로. 감수 1분열 때 핵상이 바뀌어요. 감수 2분열 때는 n에서 n으로 변화 없습니다. 자, 그 다음 하나만 더 할게요. 우리 간기 있잖아. 간기. 세포 분열하기 위해서 복제하고 2배가 되는 시기. 간기 뭐라 했냐면 2배로 늘리는 시기. 2배로 늘리는 시기라고 했어. 그리고 얘가 핵분열한다 했죠? 자, 2배로 복제하는 시기를 간기라고 한다 했어. 이 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거야. 분열 중에서도 우리가 핵분열 배운다 했죠. 먼저. 그리고 나서 나중에 세포질 분열한다 했어요. 그 중에 우리 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거예요. 자, 간기는 여기 원으로 보면 자, 세포 주기를 전체 원으로 나타내면 우리 방학 계획표 세울 때처럼 나타내면 분열기는 짧아. 분열하는 시간은 짧고요. 실제로 준비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도 대학 입시를 치르기 위해서 고등학교 생활 길게 보내고 있죠. 길게는 중학교 때부터 준비를 하는 사람도 있고 초등학교 때부터 준비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해서 대입, 입시를 치릅니다. 입시라는 거는 뭐 면접, 서류 전형, 그 다음에 수능 이런 거 준비해온 12년에 비해서 매우 짧아요. 실제로 분열하기 위해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분열하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는 간기가 더 길다라는 거야. 간기는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명칭이 G1, S, G2기라고 명칭을 붙였어요. 자, G1, S, G2기를 거쳐서 준비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실제로 분열을 하는 거야. 염색체로 응축했죠. 그 다음에 둘로 나뉘어졌어요. 염색 분체 분리됐어요. 그 전에 뭐 한다고 했냐면 염색 사의 형태로 존재하다가 2배로 복제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분열할 준비를 합니다. 응축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각각의 단계 특징 알아야 합니다. 외울 수밖에 없어요. 자, 간기는 복제하고 준비하는 시기야. 준비하는 시기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G1, S, G2기로 나눈다. 저 G1기는 세포가 생장하는 시기, 2배로 불리는 시기 크기를 늘려요. S기는 DNA 복제하는 시기, 이 안에 있는 내용물도 늘려요. 복제해요. G2기는 진짜 이제 분열하려고 분열 직전에 준비하는 시기, 분열을 준비해요. 그래서 최세포 분열에서는 간기의 S기에 DNA 복제하고 나서 염색 분체 2개가 되죠. 그 염색 분체가 분리됩니다. 염색 분체 분리, 최세포 분열의 특징이에요. 자, 생식세포 분열은 어때? 생식세포 분열은 S기에 DNA 복제하는 건 똑같아. 그런데 처음에는 염색 분체 분리 아니고 상동 염색체가 먼저 분리되고 그 다음에 염색 분체가 분리되죠. 그게 차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